당신의 마흔은 잘못이 없다. 김미경의 마흔 수업. 김미경 지음. 30년간 기업과 방송 등 강의 무대에서 활약해온 대한민국 최고의 자기계발 강사 김미경 씨는 16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MKTV 크리에이터이자 18만 회원의 온라인 지식 커뮤니티 NKYU 대표입니다. 이전에 언니의 독설 이후 오랜만에 신간이 나왔는데요. 김미경의 마흔 수업입니다. 주 타겟층이 어떤지 분석을 하고 40대가 가장 이 책에 구매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타겟팅을 해서 만든 책이 아닌가 그렇게 예측을 하고 가볍게 보기 시작했는데요. 쉽게 썼지만 그래도 묵직하게 가슴에 남는 구절들이 많은 책이었습니다. 서문에 나에게 돌아가고 싶은 나이가 있다면 바로 40대다. 사느라 힘들어 미처 못해준 위로와 칭찬을 마흔의 나에게 마음껏 해주고 싶어서다. 이 책은 그런 마흔들을 위해 썼다. 지쳐있는 마흔은 따스하게 안아주고 포기하고 싶은 마흔에게는 삶의 힌트를 주고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싶다는 마흔에게는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내 마음을 진심으로 대하듯 당신의 마음을 뜨겁게 안아주고 싶었다. 라고 적었는데요. 제가 바로 올해 마흔입니다. 그래서 너무 지쳐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나를 위한 책인가. 근데 너무 흔한 뻔한 위로는 필요 없는데 그런 마음으로 좀 엄격한 눈으로 책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1부 오늘도 불안에 지친 마흔에게 2부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마음가짐 3부 인생의 균형을 유지하는 연습 4부 두 번째 세상과 나를 연결하는 법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저는 특히 2부의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마음가짐과 3부의 인생의 균형을 유지하는 연습 부분이 좋았습니다. 40대는 원래 가장 무거운 인생 숙제를 안고 살아가는 시기다. 그런데 여기에 마흔의 고질병 우울과 불안이 더해진다. 마흔이 되면 어느 정도 자리 잡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집도 없고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어요. 회사에서 팀장이 되긴 했는데 중간에서 힘들기만 해요. 남들은 결혼해서 남편과 아이가 있는데 결혼도 못하고 외롭게 살다가 죽을까봐 겁나요. 결혼을 늦게 해서 아직 아이가 어린데 돈은 계속 많이 들고 생활비조차 빠듯하니 내가 잘못 살았나 싶은 생각이 든다. 마흔이 된 지금까지 이룬 게 없다는 자괴감, 마흔의 우울은 이 자괴감에서 비롯된다. 이 책을 쓰면서 만난 수많은 40대가 우울과 불안을 토로할 때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당신은 잘못 살지 않았어요. 자신의 꿈을 조차 성실히 잘 살아왔으니 스스로를 의심하지 마세요. 잘못된 건 딱 하나, 마흔의 모든 걸 이루고 안정을 찾아야 한다는 고정관념 뿐이에요. 그 생각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울하고 힘든 거예요. 안 해도 될 좌절을 굳이 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의 마흔은 예전의 마흔이 아니다. 40대는 인생의 한근기도 나를 증명해야 하는 나이도 아니다. 내가 40대였던 20년 전과 비교하면 출발선도 결승점도 모두 달라졌다. 결혼 연령, 출산 연령 모두 10년 가까이 늦춰졌고 평균 수명 역시 10년 이상 늘어났다. 그렇다면 특정 연령대가 완수해야 할 숙제도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인생 정산이 아니다. 평생 간절히 바랐던 꿈, 정말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볼 두 번째 기회를 꽉 붙잡기 위해 오늘 하루를 진정한 한군기로 만드는 것이다. 마흔에는 조금만 노력하면 금방 뭐라도 완성될 것처럼 보이지만 소리만 요란할 뿐 막상 들여다보면 내실이 없는 경우가 많다.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데 왜 여전히 돈이 없지? 내가 바보같이 살고 있나? 더 열심히 달렸어야 했나? 40대 때 나도 스스로에게 수없이 던졌던 질문이다. 그런데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나만큼 분주히 사는 사람도 드물었다.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다. 하나의 커리어가 무르익어 프로페셔널이 되고 돈을 벌기까지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마흔은 원래 완성되는 나이가 아니라 뭐든지 되다 마는 나이다. 가정의 나이지 결과의 나이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니 마흔은 곧 안정이라는 고정관념은 이제 버리자. 마흔에게는 격렬하게 구슬을 만들고 용감하게 깨워보는 도전이나 성장이란 꼬리표가 훨씬 더 현실적이다. 돈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다. 바로 인생의 철학이다. 많은 40대들이 나에게 이런 하소연을 한다. 20, 30대 때는 자존감이 떨어져도 하룻밤 자고 나면 금방 괜찮아졌는데 마흔이 되니 한 번 상처받은 마음이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나의 나약함과 취약함을 받아들이고 어른으로서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서럽고 힘든 일들에 대해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말해주면서 매일 자신을 일으켜주는 나만의 내공. 그것이 바로 인생의 철학이다. 나이듦에 따른 변화를 감당할 수 있는 내공이 없으면 원망과 비참함 같은 얕은 감정이 우리를 집어삼킨다. 다가올 시간을 준비하려면 스스로에게 나는 앞으로도 가능성 있는 사람, 지금보다 더 멋지게 세컨드 라이프를 살 사람이라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 퍼스트 라이프를 살 때는 삶의 중요한 문제를 상의할 사람들이 많았다. 직장 동료, 친구, 지인들은 내가 어떤 선택을 내리면 좋을지 대답해 줄 수 있었다. 그러나 세컨드 라이프에서는 각자 살아가는 모습이 천차만별이라 조언을 기대하기 힘들다. 결국 물어볼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나를 잘 알고 있는 내 안의 진짜 나를 리얼미라고 부른다. 리얼미를 만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다이어리나 감사일기를 쓰는 것이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하루 24시간 중 진짜 자신을 만나는 시간을 따로 내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랄 때가 많다.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30분씩은 나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나의 안쓰러운 점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다. 기대가 없으면 현재를 열심히 살 수 없다. 20대, 30대 때의 버킷리스트들이 40대의 일상이자 고달픈 생계가 돼 있다. 그 때문인지 40대에게 꿈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이 나이에 무슨 꿈이라뇨 하는 눈빛이 대답으로 돌아온다. 아무리 꿈이 부담스러워도 세컨드 라이프에는 반드시 버킷리스트를 써야 한다. 나이 들수록 꿈이 없으면 버티기가 힘드니까. 퍼스트 라이프 때는 모든 것이 저절로 바뀐다. 한 살 한 살 나이만 먹었을 뿐인데 청소년에서 성인이 되고 학생에서 직장인이 되고 공부하는 분야가 달라지고 만나는 친구가 달라지고 하는 일이 달라진다. 가만히 인생 스케줄만 따라가도 변화가 일상이다. 그래서 40대는 가장 변화무쌍한 시기다. 커리어에도 변화가 생기고 수입도 매해 달라진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나의 일상도 달라진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변 환경이 알아서 수시로 달라지니 40대에는 특별히 애쓰지 않아도 늘 나를 둘러쓴 세상이 변화하고 새로운 도전이 세팅된다. 지루할 틈이 없다. 그런데 미래도 그럴까? 이것이 40대부터 다시 버킷리스트를 쓰면서 스스로 변화를 만드는 연습을 해야 하는 이유다. 지금의 삶이 더 이상 가슴 뛰지 않는다면, 팍팍한 현실에 지쳐가고 있다면 10년 후를 기대하면서 버킷리스트를 써보자.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힘든 경우들이 많은데 비교는 상처의 힌트 같은 것이다. 남이 살짝 던진 힌트를 가지고 나에게 상처를 입히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남이 주는 상처보다 내가 스스로 내는 상처가 훨씬 더 아픈 법이다. 가끔 누군가 함부로 나를 비교하거나 스스로 비교하는 생각이 들 때를 대비해 내가 뭘 하고 살았는지 노트에 쓰고 머리로 외우고 입으로 말해보기를 추천한다. 살다 보면 여기저기서 상처의 힌트들이 들려온다. 하지만 귀를 막을 수는 없어도 더 좋은 소리를 들려줄 수는 있다. 난 정말 대단해. 잘했어. 너 정말 잘 살아온 거야. 주문처럼 외우고 나 자신에게 들려줘야 나를 단단히 지켜낼 수 있다. 지금 부분이 인상 깊었던 부분인데요.
부러운 마음은 딱 10분만. 부러운 마음은 딱 10분만. 그 후로는 나도 해봐야지가 되어야 건강한 사람이다. 부러움에 이긴다. 내가 스스로에게 늘 하는 말이다. 당신도 이 말을 스스로에게 자주 들려주길 바란다. 여기는 제 소감인데요. 비교 부분을 읽으면서 이 부러운 마음은 딱 10분만 가져야지. 그리고 비교하는 마음이 들면 나에 대해서 그동안 이뤘던 것들에 대한 목록을 써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를 대하듯 나를 대하라. 우리 안에는 반드시 보살펴야 할 저마다의 아이가 있다. 이 아이 역시 여느 아이들처럼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자라지 않는다. 하지만 이 아이는 나에게 가장 좋은 대답을 줄 수 있다. 잘 키우면 소울메이트가 되어 힘들 때,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할 때, 우울할 때, 넘어졌을 때마다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그 어떤 똑똑한 사람들보다 나를 가장 잘 알고, 나를 걱정하고, 나에게 최선의 답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내 안의 어린아이. 이제는 그 아이에게 시선을 돌려 소중히 대해주자. 이 부분을 읽으면서 내 아이한테 많은 인내심을 발휘하듯이 저 스스로한테도 아이 다루듯이 많이 참아주고 격려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나만의 인생 해석집을 만들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사회가 만든 룰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에게 이롭지도 않을 때 격렬하게 재해석을 해서 나만의 인생 해석집을 만들자. 나만의 인생 해석집이 없으면 남이 정해주는 대로 살 수밖에 없다. 말로는 주도적인 인생을 살고 싶다고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사회가 합의한 룰에 맞춰서 살아간다. 문제는 거기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죄책감이 들거나 불안해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가며 나는 나만의 인생 지침을 하나씩 만들기 시작했다. 여자의 일과 삶, 꿈을 재해석하며 최대한 억울하지 않게 살려고 애썼다. 그러면서 점점 세상의 많은 당연한 것들을 나답게 재해석하기 시작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부터 인간관계를 맺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란 무엇인지, 내가 정의하는 성공은 무엇인지 등 쓰기 시작했다. 모두 내가 몸으로 겪어내면서 만든 가장 나다운 인생 해석이다. 이렇게 직접 만든 한 줄 한 줄의 인생 해석집은 살면서 비슷한 일이 닥쳤을 때 언제든지 다시 꺼내 쓸 수 있다.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나 자신만이 줄 수 있는 해답이기에 누구의 위로와 격려보다 큰 힘이 된다. 그러니 당신도 당신만의 인생 해석집을 꼭 만들어 보시길. 너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본인을 위해서 던지는 수많은 가짜 조언과 간섭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말들을 가족 간에도 흔히 주고받는다. 사람들의 충고가 그럴듯해 보여도 어디까지나 딱 그 사람 수준의 조언이다. 내 안에서 진정 나를 위한 진실한 조언이 나올 때까지 내가 나에게 첫 번째 조언자가 되어줄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선언하자. 내가 성장하겠다는데 감히 누구도 끼어들게 두지 말자. 어떤 일이든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린다. 10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동안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이룬 게 보잘것없을 수 있다. 도대체 뭐하고 다니는 거냐고, 뭐 하나 제대로 되어가는 게 있냐며 또다시 나를 끌어내릴 수 있다. 그래도 이 시간을 견뎌야 한다. 나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강단과 확신이 필요한 일이다. 타인에게 보여주려고 빨리 결과를 내는데 집착하지 말고 처음부터 단단히 마음 먹고 내 길을 가야 한다. 부부는 결혼이라는 현장에서 크게 3번 정도 다른 사람이 된다. 첫 번째는 내가 알던 그 사람이다. 내가 좋아 선택하고 결혼한 바로 그 시점의 그 사람 말이다. 두 번째는 40대의 그 사람이다. 아이를 낳고 온갖 크고 작은 사건과 시련을 겪으면서 각자의 성품과 실력대로 인생 문제를 풀어나가다 보면 40대에는 내가 알던 사람 반, 모르던 사람 반이 되어 있다. 그리고 60세가 되면 또다시 지난 20년간을 해치고 지나온 모습으로 변해 있다. 60년간 터진 일을 수습하며 더 잘 살아보려고 애쓰고 버텨내는 각자의 노력이
부부를 원래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변하게 한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의 결혼 서약은 결혼해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겠다는 서약이 아니라 오히려 지속적으로 상황에 맞게 변화하며 살아내겠다는 서약이다. 아이 말고 어른에게 투자하자.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른다. 지난 30년간 성인 교육을 해온 나의 결론은 어른들은 3년만 공부해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3년을 가르쳐도 결과가 안 나오지만 어른들은 바로 결과물과 수익을 낸다. 아이들도 인재지만 어른들도 인재다. 내가 볼 때는 부모 인재들이 훨씬 더 많다. 20세 이후로 제대로 큰 적이 없는데 40에라도 한번 제대로 성장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러려면 돈의 순환이 가장 잘 되는 40대가 적기다. 40의 선택이 인생 행로를 바꾸고 세컨드 라이프의 크기를 결정한다. 온 가족의 10년의 미래를 내다보며 전략을 짜려면 부부 중 한 명은 혁신가가 돼야 한다. 열심히 공부하고 필요하면 싸워서라도 우리 가족의 리스크를 줄이고 합리적으로 분산 투자를 해야 한다. 하루 1시간만 진짜 나로 살아보자. 처음 습관을 만들 때는 하루 1시간만 집중하는 것이 좋다. 하루에 딱 1시간만 내가 되고 싶은 나로 살아보는 것이다. 작가를 꿈꾸고 있다면 1시간만 글을 써보고 창업의 꿈을 꾸고 있다면 1시간 동안 창업 공부를 하는 것이다. 삶이 희망적인 이유는 오늘을 바꾸면 내일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나를 바꾸고 싶다면 오늘 하루에 집중하자. 오늘 하루를 기획하고 아무리 바빠도 하루 1시간 내 꿈에 집중하자. 하루에 1시간씩 꾸준히 노력하면 매일 내가 원하는 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상 진짜 40세인 저에게 도움이 됐던 김미경의 마흔 수업이었습니다.